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관으로 가지 않고 국회 본관 외곽 경계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고 매뉴얼상 저희는 내부에 들어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 배원 발령 후에 증인은 작계와 지침에 따른 국회 방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력을 국회로 보내야 했는데 부대 내에는 지휘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상태여서 그나마 바로 동원할 수 있는 5번 대기 조처럼 상시 대기하고 있었던 초동 조치 부대인 3호 특임대 일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절미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죠. 그런 출동 적은 시에 네, 없습니다. 예. 저 125증의 11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건 사실 나중에 현장에서 보니까 병력들이 저희 초동조치부대들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하고 다 예. 휴대하죠. 총기를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총은 탄약은 이제 안 가져가고 그 공포탄을 네. 대신해서 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상황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다 내려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임무했습니다. 네. 그럼 총기는 차량에 놔둔 상태에서 빈몸으로 내렸다. 그때 임무 준 거 있습니까? 그때도 역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시민들 안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병들 임무 잘해라. 그렇게 마치 잘해라가 표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원래 저희 기본 임무가 국가 중요시대장 경계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신원 확보를 하는 게 유사시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본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 근데 그런 임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본청고 외곽에 있었습니다. 본청 외곽 경계를 담당했다. 예, 근데 말씀. 그 인원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네. 인원 중에 한 40여 명 정도밖에 못 탔고 나머지는 것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이건 출동 당시 임무 부여에 대해서 나온 동영상인데요. 증인은 소방사 출동 인원들에게 시민들,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총은 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하고 장갑차는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관으로 가지 않고 국회 본관 외곽 경계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 매뉴얼상 저희는 내부에 들어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어디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시 우선 초동조치 부대만 소집해서 출동했고 출동하면서 서울경찰청장 김목식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또 국회 협력관에게 전화해서 수방사 병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달라고 부탁한 바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을 121호증의 1 김청학과 조성의 대화 내용 띄우겠습니다. 이것은 계엄 당시에 1경비여단장 조성영과 군사경찰단장 김청학이 대화를 나눈 것을 녹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녹취 시간이 당일 23시 51분 10초 때 녹취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23시 51분이면 그 시간이면 이미 이제 국회에서 23시 47분에 회의가 개의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은 그때까지도 증인이나 그리고 증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조성현, 김청학 모두 국회로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임무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전술제대 지휘관인 저의 책임입니다. 상황 평가를 해서 과업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질문서에 나와 있는 국회 정경사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병력 이동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의 지시에 의해서 35 특임대가 특임대 3지역대대가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출발 시간이 증인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3시 10분이었습니다. 그때 출발한 사람은 16명 뿐이었습니다. 맞죠? 저는 실제 어떻게 인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릅니다. 시간은 기억 다 안 나시는군요. 네. 예. 이제 이 시간이면 계엄 선포된 후에 40분이 지나서야 초동 조치가 출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늦게 출발했죠. 답변 드리기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증인은 미리 병력 출동 준비를 한 사실은 없죠. 미리 준비시킨 사실은 없죠. 그렇습니다. 예. 3호 특임대대가 국회 경내도 아니고 여기 국회 인근 한강 주차장, 이 노란색입니다. 이 한강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45분이었고 계엄 선포 후에 1시간 15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신 다음에 움직이다 보면 예. 자동적으로 시간상 그렇게밖에 될 수가 예.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당시 이제 시민이 너무 많아서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지 못하다가 최초 출발한 35 특임대 3지역 선발대 14명, 16명 출발했는데 운전면허 좀 빼고 14명만이 국회 칠문에 있는 담을 넘어서 국회 경내 이쪽으로 겨우 진입을 했습니다. 맞죠? 답변 드리기 잘 안 됩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그 시간이 12월 4일 00시 24분, 즉 계엄 선포 후 2시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계엄 선포 후에 2시간 만에 수방사 병력 14명만이 국회 본관도 아니고 국회 칠문 근처 담을 넘어서 경내에 겨우 들어갔는데 이 칠문에서부터 다시 국회 본관으로 가려면 또 한 15분 정도 또 많이 소요되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TV 같은 현장 중계를 봤나요? 보지 못했고 보지 저희 못했습니까? 부관이 스마트폰으로 혼자 보고 있는데 저는 전화가 너무 많아서 볼 확인을 수가 못했나요? 없었습니다. 예. 네. 17-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은 이 12월 4일 01시 03분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하고 난 후입니다. 35 특임대 후속부대 23명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칠문을 넘어서 국회 경내로 진입했는데 그 시간 기억하십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자체를. 예. 예, 알겠습니다. 17번, 17-10번 생략하겠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기 전에 국회 경내에 있었던 수방사 병력이 겨우 14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기억하십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국회 출동 지시 후에 국회 근처 이 주차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아까 1시간 15분 정도 출동 시간 걸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은 뭐 현재 늦은 시간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18번 생략하겠습니다. 예, 125 중에 12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작전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한 번. 예, 지금 기억에 지금 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